7의 7절 난류 경계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류 유동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학 1에서 아마 설명을 했지 싶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난류 유동은 기본적으로 변동이 심합니다. fluctuation. 시간에 따라 속도가 아주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유동이 막 뒤섞이면서 흐르기 때문에 그림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 u, x방향 성분을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fluctuation이라고 합니다. 막 변동이 심합니다. 그랬을 때 이 유체의 속도는 이게 u가 되겠죠.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u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균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를 u',u''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난류는 기본적으로 변동이 심하고요. 그리고 불규칙한 현상입니다. 유동현상은 상당히 불규칙한 랜덤 현상이라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막 어떻게 섞일지 막 섞이면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3차원 현상입니다. 불규칙하게 뒤섞이기 현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Y 평면에서 이렇게 섞이지는 않겠죠. 막 옆으로도 섞이고 이렇게 막 뒤섞이는 그러한 기본적으로는 3차원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불규칙한 현상이고 3차원 현상이 난류 유동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이렇게 되고요. 긴 시간 동안에 충분히 긴 시간 동안에 이런 변하는 그런 주기보다 좀 큰 시간 동안에 평균 속도를 하면은 그게 u바가 되겠고 요거의 차이가 u''이 되겠습니다. u 차이가. 자, 일정 시간에 대한 평균 속도를 구해 보면은 u바가 t분의 1 0에서 t까지 udt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t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고 udt 시간을 나누면 평균, 이 평균 속도는 우리 그거와 다릅니다. 단면에서의 평균 속도와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시간에 대한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 이거는 평균값에 대한 변동 속도고 이 u라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u바 플러스 u'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난류 유동에 대한 시간 평균 속도가 우리가 관심사는 오히려 u바입니다. 이 시간에 따라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유바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많습니다. 시간에 대한 수학적으로는 완전하게 평균 속도 유바를 써야 되지만 편의상 유바 대신에 그냥 u로 실제로는 이게 u지만 이 유바를 u로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난류 속도의 기본 관심사가 바로 u바라 그랬고 할 때마다 u바씩 쓸 때마다 이렇게 붙이면은 귀찮죠. 그래서 그냥 u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난류 속도를 u로 나타냈을 때는 이것이 과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속도 u를 나타내는 것인지 이 u바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그 책이나 논문에서 잘 보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명확하게 물론 u바를 구분해서 합니다만은 막 섞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맥상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난류 속도 분포 우리 유체학 1에서 배웠죠. 맥법칙 파워로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파워로우 맥법칙 한자로 맥법칙 또는 거듭제곱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판의 난류 경계청의 속도 분포는 실험적으로 구한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론적으로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못 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이면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식이 바로 맥법칙입니다. 파워로 u바 나누기 u가 델타분의 y의 n분의 1성 이렇게 됩니다. n은 보통 7, 8, 9 이거는 속도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7 크면은 9 작을 때는 7입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냥 7일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n 이퀄 7분의 1 맥법칙 속도 분포라 그러고 7분의 1 맥법칙 속도 분포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류 분포 여기 델타분의 y 여기가 경계청일 때 청류는 이게 블라시우스 솔루션 이거 앞에서 했죠. 이거 구했고요. 난류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평평한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백면의 속도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거 구해보면은 속도가 무한대가 됩니다. 해보면 미분해보면 알죠. du 바를 dy 이런 식으로 하면 y n분의 1 n분의 1 y의 마이너스 n분의 뭐 1 n 마이너스 1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y 꼴 0을 대입하면 이건 기울기가 무한대. 여기서 이게 0이 아니고요. 이건 이게 좌표축이 이쪽이 y니까요. 이거랑 이게 x축이고 다릅니다. 요게 무한대고 요게 0입니다. 이게 기울기가 0이고 요거는 기울기가 무한대. 따라서 이 경우로 하면은 전달 능력을 구하려고 하면은 무한대가 되어서 벽면 가까이에서는 이 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 속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벽에 아주 가까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예를 들어요, 델타분의 0.1 이 부분이 이 이상에서는 잘 들어맞는 실험값과 실험에 해보면 잘 들어맞는 속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0.1 이하, 벽 가까이에서는 잘 들어맞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워볼게요. 잠깐만요. 자, 맥법칙 속도 분포는 원간의 완전 발달 유동에서도 다음처럼 사용됩니다. 이것은 식의 형태는 비슷합니다만은 비슷합니다. 이것도 조금 지우고 설명을 제가 할게요. 원간의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좌표를 u바 나누기 umax는 r분의 r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을 r분의 r로 하고요. 요거를 umax 하면은 원관에서 여기가 벽입니다. 원관의 벽이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원관이면은 r분의 r은 아니겠네요. 이쪽이 r분의 y. 예를 들어서 여기서가 y가 되겠습니다. r분의 r, 마찬가지 r분의 r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r을 여기서는 여기서가 r이 되겠습니다. 100에서 맞습니다. 요거 그대로 요거 대신에 r분의 r로 바꾸면 됩니다. 속도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반만 요 반만 나타내면은 요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관이 있다면 원관의 100에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이고 여기 속도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원관의 중심에서 속도가 umax고 똑같이 이런 형태와 원간의 완전 발달 난류 이동에서는 이와 같은 식이 사용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난류 속도 분포는 난류 경계층에서의 맥법칙은 벽 아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맥법칙은 벽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적용을 못합니다. 전달 능력 계산한다든지 더 자세한 해석을 해야 될 경우에 맥법칙을 실제로는 벽 가까운 데서는 사용하지 않고 실제에 가깝게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류 이동 영역과 점성 저층, 난류 경계층 이렇게 나누어서 막 뒤섞이는 난류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막 섞이는 것을 에디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난류 이동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불규칙한 회전으로 크고 작은 에디 막 뒤섞이는 번역을 와로 하는지 하여간에 그냥 저는 에디 그대로 많이 씁니다. 에디에 의해서 윗부분에 빠른 운동량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아래로 운동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분포는 더욱더 평평해지겠죠.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위에서 흘러가면은 막 뒤섞여서 이렇게 영향이 더 많이 청류에 비해서 더 많이 아래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청류는 이런데 난류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청류에 비해 더 많은 운동량, 즉 에너지가 아래로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벽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여기 에디가 벽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영향을 벽 때문에 더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런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런 영역이 돼서 그런 영역은 청류가 되는 완전히 청류 이동이 되는 청류 저층 또는 점성 저층 뭐 같은 얘기입니다. 점성 저층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난류 경계층의 대부분은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벽에 진짜 가까운 점성저층, 청류저층을 빼고는 대부분 이 에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난류 유동 영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대부분의 난류 유동 영역에서는 청류의 경우처럼 전당력 이렇게 계산해 보면 평균 속도로 이걸로 계산해 보면은 실제보다 상당히 작게, 실제가 이보다 크다는 얘기죠. 요 식보다 더 크게 전달 능력이 구해집니다. 실험치와 비교하면 이거 작습니다. 이렇게 구한 것이. 그래서 그 이유는 난류 유동 같은 경우에는 에디로 인하여 청류에 비해 추가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잘 전달되고 전달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응력을 우리는 레이놀즈, 처음으로 제안한 레이놀즈 난류 응력, 레이놀즈 응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단 응력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평판이 앞에 있는 것 이쪽에서 끌이면 당겨주면 아래층에 영향을 받아가 속도가 증가되겠죠. 속도가 이렇게 증가됩니다. 위에서 평판을 잡아당긴다면 속도가 전단 응력에서 가만히 정지하여 있던 유체도 스톡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위에 정지해 있다가 점성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움직이는 능력이 이렇게 전달되겠죠. 그것은 결국은 운동량,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이 에디가 있으면 이쪽에 큰 속도가 아래쪽에 영향을 미치겠죠. 속도, 즉 운동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렇게 전달된다는 얘기는 응력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력을 우리는 레이놀즈에 처음으로 제안된 마이너스 로 U-V-바가 레이놀즈 응력 또는 난류 응력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해보면 평균값 해보면 음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붙은 이유는 여기 음이니까 플러스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점성에 의한 정량력과 달리 변동 속도 성분 이런 거에 의한 겉보기 전단 응력처럼 보이는 전단 응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청류인 경우는 이렇게만 있지만 난류인 경우는 이것도 그 외의 전단 능력이 있더라. 제한된 겁니다. 레이놀즈 이건 100% 딱 이렇다가 아니라 레이놀즈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된 이런 겉보기 응력이 있더라. 난류인 경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난류 응력 요것을 더 플러스 해줘야 플러스인데 여기 자체가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합해서 플러스죠. 이렇게 있더라가 토탈 전단 응력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난류 응력입니다. 추가적인 난류 응력. 따라서 요거 추가적인 난류 응력은 요거는 그런데 요것도 이것은 명확하게 또 이론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du, dy 기울기에 몇 배 이래 놓고 요거를 갖다가 점성 전단과 비슷하게 난류 점성 계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식의 대입을 한 다음 요것을 난류 점성 계수 또는 에디 점성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결국은 토탈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점성 계수 외에 난류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난류 점성 계수 또는 에디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에디 점성 계수가 추가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도 이거 막 정확하게 우리 요 뮤처럼 실험해가 딱 나오는 그런 값도 아니고요. 요거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확한 값을 비교적 정확하다기보다 예측을 잘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난류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터블런트 모델, 난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가지고 프란틀의 믹싱 랭스 그런 게 하나입니다. 이름만 학부과정에서는 그냥 이름만 들어보면 한번 들어봤다면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구하는 거 이런 거는 여기서는 하지 않고 모델도 무지 이것만 해도 무지 연구도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자, 벽법칙이라고 이제 또 벽법칙이 아니고 벽법칙입니다. Law of the World, 벽 가까운 데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난류 경계층을 보면은 내층과 외층으로 나누어 얘기를 하겠고요. 내층은 inner layer, 이것은 점성저층과 중복층을 합해서 내층이라 그러고 외층은 그냥 out layer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게 벽법칙의 내층은 inner layer는 전체 난류 경계층의 15 내지 20% 정도가 내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벽법칙으로 속도분 플라트는 실험각과 상당히 잘. 그럼 외층은 뭐 아까 전에 앞에서도 했죠. 이거는 뭐 벽법칙으로 하면 잘 맞겠죠. 100에 가까운 10. 여기는 벽법칙으로 하고요. 이 부분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맥법칙 외층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100에 아주 가까운 부분의 속도 분포는 난류인 경우에도 100에서의 전달 능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 추측하여 100에서의 거리 y 떨어진 곳에서의 시간 평균 난류 속도는 몇 걸음 100인 경우 다음처럼 밀도로 100에서의 전달 능력 타워 W 동점성계수 누의 함수라고 가정합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이 난류 유동을 살펴보면은 여기 실제 살펴보면 이쪽에 점성 저층이 있죠. 라미나 서브레이어라고 해서 여기는 더 이상 난류가 아닌 청류가 있겠죠. 청류인 경우 이 부분에서는 그냥 동점성계수 누 로분의 뮤 요거에 뮤 요거에만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에디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층이 청류 저층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약간 위에까지도 여기도 점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5 내지 20%, 100에서 15 내지 20% 가까운 요 부분에서는 밀도도 전달 능력, 100에서의 전달 능력, 100에서의 전달 능력, 이 말은 100에서의 마찰 능력입니다. 마찰. 100에서의 마찰이 이 위의 속도 분포에 주된 영향을 하는 것 같더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00에서의 전달 능력. 동점성계수 당연히 이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난류 속도 분포가, 유바가 속도 분포에 그냥 이거는 뭐 그렇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렇게 가정해가지고 뒤에 실험하고 해보면 잘 맞으면 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핵심은 100에서의 거리, 벽에서의 거리 y 떨어진 곳에서의 속도 유는 물론 이거는 100에서 가까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밀도 타워 W 누의 함수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저 7에 120, 20처럼 가정한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가정하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는 실험을 하든지 뭐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차원 해석을 하면 2개의 무차원 변수 파이1과 파이2. 그런데 여기서는 파이1은 U 플러스, 파이2는 Y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다. 구해보면, 차원 해석에서 구해보면 U 플러스는 이렇게 되고 Y 플러스는 이렇게 되더라. 구해보면 차원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차원 해석은 유체역학 1에서 다 했죠. 유체역학 1 한 챕터가 아예 이 챕터로 아주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좀 나는 할 줄 모른다 하는 사람은 차원 해석 유체역학 1에 6장인가요? 몇 장인지는 죄송합니다. 내가 몇 장인지는 잘못 4장인지 어쨌든 거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파이1, 파이2. 근데 여기서는 U 플러스. 왜? U바를 이런 걸로 무차원 한 거고요. 요거 Y 플러스는 Y를 이런 걸로 무차원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차원 일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루트 로분의 타우 W. 여기 있네요. 루트 로분의 타우 W. 요거의 차원이 뭘까요? 요거의 차원이 무슨 차원일까요? 자, 일단 그거에 앞서서 차원 해석을 했으니까 요 두 사이의 함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겠죠. 즉 U 플러스를 Y 플러스의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요것이 벽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계층의 15 내지 20% 정도에서는 U 플러스를 Y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벽법칙인데, 법칙이 되려면 이렇게, 문제는 이건 앞에서 가정해서 이렇게 된 거죠. 속도 분포가. 그러면 이건 이 이론이 잘 들어맞는지를 설명하려면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함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U 플러스는 Y 플러스의 함수다. 이게 벽법칙입니다. 아까 요건 어떤 차원입니까? 당연히 속도 차원이죠. 여기 있죠. 여기 속도를 무척거려 무차원이 되죠. 속도 차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U 타워라고 적고 요거를 마찰 속도 또는 전단 속도라 그럽니다. 타워 W에 관계되는 속도다 해서 이렇게 U 타워는 루트 타워 W 나누기 로입니다. 요건 뭐 속도의 차원이 됐으니까 요런 요런 걸로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식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요 식이 똑같네요. 요 식이 7의 123식이 U타워를 이렇게 놓으면 7의 126식처럼 되겠죠. U 플러스는 U타워, Y 플러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내층에 지금 적용되는 벽법칙은 우리는 평판 위에 주로 하지만 평판이나 원간이나 덕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험해보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판 위에 이쪽으로가 Y 또는 이것을 무차원한 게 Y 플러스죠. 무차원한 게 Y 나누기 뭐 이렇게 루트 요거 한 게 Y 플러스입니다. 자, 그런데 평판 위가 아니더라도 원관, 예를 들면 원관이 여기 있다면 원간의 벽,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똑같습니다. 이 벽에서부터 이 전체 거리의 10 내지 15% 여기는 똑같은 요 식으로 그러니까 표시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식이, 벽법칙이라는 것은 평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벽에 뭐 그것이 원간의 벽이든 덕트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가까운 쪽에 여기에 적용되는 그러한 모두에 적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자, 벽법칙이 적용되는 내층은 기본적으로 점성저층과 중복층의 두 영역으로, 자, 우리 지금 내층이라는 것은 이 15 내지 20%가 내층이죠. 그러니까 경계층 두께가 이만큼 있다면 이거의 15 내지 20%가 내층인데, 그 중에도 또 점성저층과 중복층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또 두 개로 아주 벽면에 아주 가까운 층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성저층과 중복층. 네. 자, 내층에서 성립하는 것이 벽법칙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전체 난류 영역 중에서 내층 15 내지 20%, 그 중에 또 이것도 구분하면 점성저층과 이런 층으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다. 점성저층과 중복층 크게. 그런데 여기도 또 세분하면 이 사이에 중간에 또 완충층, 버퍼 레이어 이렇게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두 영역인데 그 사이 잘 중간층 또 점성저층과 중복층은 여기 점성저층이고 난류 큰 영역과 사이에 중복층 이 부분에 또 완충층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점성저층은 먼저 내층 중 벽이 아주 가까운 곳에는 속도 분포가 해보면은 직선인 구간이 속도 분포를 측정해보면 직선인 구간이 이렇게 있더라. 점성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난류 응력은 무시하고 완전히 청류와 똑같은 전단 응력과 속도 기울기는 자, 청류와 같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가까운 곳에서 살펴보면은 먼저 벽에서의 전단 응력은 이렇게 되겠죠. 타워 W는 mu du dy y =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은 자, 벽에서 아주 가까운데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벽에서의 기울기나 여기서의 기울기나 같겠죠. 직선인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아니지만 직선인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 영역 전체에서 이 기울기라는 것은 바로 벽에서의 기울기. 요거랑 같다 얘기죠. 이렇게. 바꿔 말하면 du 바 dy는 미우분의 타워 w가 되겠죠. 미우분의 타워 du y 이꼴 0은 여기서 미우분의 타워 w가 나누면은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적분하면 쉽게 적분되죠. 적분하면은 이건 적분하면 이거네요. u바는 미우분의 타워 w y 플러스 c일 텐데 y꼴 0에서는 u바가 0이니까 c는 0이겠죠. c는 0.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요 식에다가 u바를 무차원해 봅시다. 타워 w, 여기 u타워죠. u타워로 무차원을 하면은 이쪽도 여기도 로분의 타워 w u바 이렇게 되나요? 예, 이렇게 되죠.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완전히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다시 이렇게 요거는 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거는 u바는 y바, 여기는 u바는 y바가 되겠습니다. 해보면은 u 플러스는 y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더라. 어디에서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하고 있습니다. 점성저층에서는. 점성저층의 속도는 직선인데 구해보니까 그냥 u 플러스는 y 플러스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7에 128식처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험에 해서 비교해 보니까 이 식은 y 플러스가 5보다 작을 때 잘 들어맞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점성저층은 이런 영역이 점성저층이 되겠고, y 플러스가 5인 영역이 점성저층이고, 그때의 속도 분포는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점성저층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로그층, 이 대부분의 이거 내층의 대부분에서는 벽에서는 가깝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더 이상 직선이지 않고, 이렇게 보면 실험해 보니까 직선이 아닙니다. 직선은 이렇게 곡선 분포를 가지고 다음처럼 로그 법칙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폰 카만이 제안했습니다. 즉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속도 분포가 이렇게, 또는 무차원 하면은 u 플러스는 카파분의 1 로그 y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런데 이 카파가 폰 카만 상수가 되고 b는 그냥 상수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에서 이 식과 비교를 많이 해보겠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잘 맞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맞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맞는다, 이렇게 뭐 등등. 그 이유는 실험 데이터가 딱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약간씩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만은 뭐 이렇게 세트 어느 걸로 해도 큰 약간씩 오차가 있겠죠.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거 해보니까 요거는 요 식은 30에서 y 플러스가 300 정도에서 잘 들어맞더라. 무슨 로그층입니다. 로그 레이어. 이쪽이 대부분 요거. 물론 이 300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죠. 유동의 종류 또는 레이놀스 따라 500 정도가 될 수 있고, 요거는 뭐 100에서 300 정도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충청이라는, 자,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것을 y 플러스, 이쪽을 u 플러스. 일반적으로 곡선은 y 플러스 u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야 되지만, 이 y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위쪽으로, 그러니까 평판에서 위쪽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더 뭐 일반적으로 편하고, 근데 요거보다는 사실은 원래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요 벽에 가까운 y u 플러스는 y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로그 곡선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보다 더 넓은 쪽에
자세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u 플러스 y 플러스는 이 부분 이렇게 되고 1, 2, 3, 4, 5 정도까지가 잘 들어맞겠죠. 이렇게 빨간 게 시름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그래프, 로그층 이 부분이 오히려 여기서는 직선으로 나타나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 중간에 일부 영역에서는 조금 잘 안 맞는 요 5 플러스 y 플러스 30, 5에서 30, 5에서 23,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맞는 영역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요거 하고, 왜냐하면 이 곡선과 지금 이 두 곡선이니까 여기는 약간 요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해 보니까 요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실험과 잘 안 들어맞는 영역이 이렇게 있더라. 되겠습니다. 그것이 완충층입니다. 좀 복잡죠. 네. 다시 말하면 벽법칙은 그냥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점성저층과 로그층, 점성저층과 로그층, 그 사이 또 완충층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스팔딩이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에서 잘 들어맞더라 하는 좀 복잡한 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U 플러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Y 플러스를 주면 U 플러스 바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Y 플러스 반대로 Y 플러스는 U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Y 플러스가 얼마일 때 U 플러스를 구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점은 물론 있습니다. 잘 들어맞게 하려니까 좀 불편한 게 있겠죠. 이와 같은 벽법칙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우리가 전산유체학 나중에 전산유체학 속도분포 이런 걸 구한다. 관에서라든지 하면 요 벽에 그럴 때는 메쉬를 이렇게 잘게 하는데 요 벽 가까운 데서는 그냥 요 벽법칙을 사용해서 속도분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 결손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외부층 아웃돌 레이어를 속도 결손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U바 빼기 U는 U 타우로 나오는 것은 델타분의 Y 이렇게 나타내기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얘기죠. 이게 U라는 것은 경계층의 속도 U고 U 그 다음 U바 빼기 U라는 것은 난류 속도 분포가 이렇게 있다면 이 부분이 U바 빼기 U죠. 이 부분 다시 이해하면 실험 난류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 빼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U바 빼기 U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게 U바고 이게 U니까 이거와 U타우로 나눈 것은 델타분의 Y 함수 이쪽으로 이렇게 velocity 속도 결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난류 경계층에 대한 속도를 마치